네, 마감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외됐던 코스닥의 시간, 시총순위 또 바뀌나 2차 전지대 바이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대 바이오, 지금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주제를 또 가져오신 것 같은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주기가 짧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진짜 이제는 어디를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B컷으로 단행을 하면서 조달 비용에 대한 감소폭 때문에 투자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훈풍으로 다가왔지만은 이러한 그 반영 효과가 좀 일정 부분 선반영이 좀 이어지면서 사실상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관련된 노이즈도 한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의 소재주들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던 소재주들의 반등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관련 이제 엔터주라든가 일부 이제 중국발 수혜주들이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빈 룸을 좀 어느 정도 태워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빅컷의 11월 달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비둘기파로 여겨지는 시카고, 애틀랜타의 연준 총재들이 지난주 이제 고용 시장은 빠르게 좀 냉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고용 시장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같은 경우는 비농업이 예상치 10만을 이탈을 했죠. 8만 9천 발표를 했고, 8월 달 같은 경우에 예상치는 16만을 예상을 했지만은 14만 언저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 고용시장 관련돼서는 사실상 이제 11월 달에 50pp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점치는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반정시킨 또 하나의 요인을 뽑자면은 마이크론 실적이라든가 엔비디아가 일단 새로운 블랙웰이 4분기에 45만 개 일단 출하가 벌써 이제 매진이 됐다는 소식이 이제 우리가 소식을 보여줬을 텐데, 100억 달러 일단 예상으로 매출, 우리나라 돈은 10조 이상이죠. 매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과 함께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업종들, 후공정 업체들 그 중에서도 전공정, 후공정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도 반등폭을 강하게 키워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인텔, 퀄컴의 또 인수 관련된 얘기들, 이벤트가 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적자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실적 중에서는 범용용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한 25%에서 30% 정도 마진율, 우리가 마이크론에서 봐왔듯이 그 정도의 마진율만 기록한다면은 영업이익 이번에 10조 정도는 무난하게 좀 달성이 되면서 사실상 반도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코스닥으로 맞춰준다면은 소부장 업체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관심이 있던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우려감이 있다는 게 파운드리 쪽입니다. 삼성전자도 영업 적자 규모가 지속이 되면서 2조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축소를 시킬지의 여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쭉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번 주 우리 되게 바빴네요.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쁜 상황 속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기술주의 실적 반전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없다. 근데 어쨌든 빈집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다시금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탈환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의 좀 시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나쁘게 볼 이유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관련돼서 두 개 중에 이제 시총 순위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모습들, 지금 알테오젠도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사실상 생물보안법 우시 관련돼서 이제 뭐 노이즈가 일정 부분은 소멸이 됐는데, 미국의 안보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뭐 연방자금 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4개 중에 이제 뭐 좀 엇갈린 오보가 좀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사실상 우시 엠텍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도 이제 관련돼서는 다시 리커버리가 바이오주가 어저께 리커버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우리가 실적으로서의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은 에코프로비엠에서 이제 소재주 쪽 단에서는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소폭 감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이 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6%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은 실적에서 3분기 쪽으로 2차 전지를 보이자면은 우리가 강력하게 베팅을 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이러한 우려감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반등폭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재고 조정이 일정 부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얘기를 하자면 ESS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전체 매출 중에서 뭐 우리가 대형 셀 업체들도 약 1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전사적 실적 하락을 막기에는 ESS라는 신성장 동력은 앞으로 향후 되게 전망이 좋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당장 올해 ESS에 대해서도 벌써 사실 실적의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파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사실은 우리가 실적 베이스보다는 이제 낙폭 과대로서,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전기차 관련돼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100% 매기겠다 이런 뭐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적으로도 긍정적인 면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바이오주가 그 우시바이오 관련된 오보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알테오젠은 35만 원 선 위에 갔었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 33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리커버리라고 느끼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이 좀 올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많이 네,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 임상 3상이 9월에 이제 일정 부분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이제 관련돼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허가 신청을 조금 더 진행 중이라면 기술 수출료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캐파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제 ADC 관련돼서 뭐 SC 제형으로서 다시 우리가 특허 만료를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관련돼서의 알테오젠의 주가 성장 랠리는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가격대가 황제주로서 100만 원, 우리가 접근이 조금 사실 힘든 가격대이고, 알테오젠도 바닥권에서 보면은 30만 원대가 저는 그렇게 싸지 않다고는 네, 느껴지지만 그렇죠. 사실 느낌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앞으로의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기술 수출료가 뭐 상당 부분 뭐 영업이익으로서 이제 변환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오히려 저평가의 가격대가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은 이 기술 수출료에 대해서 저는 영업이익 단으로 이제 이 단계별로 수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사실 주가 대비해서 좀 우리가 예상보다 좀 느려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탑픽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ADC 관련돼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좀 뭐 가볍게 오히려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실 막 알테오젠의 그 규모가 앞으로 받을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저평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찍힐지 모르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룸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는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ADC 부분에서는 리가캠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로 다시금 좀 끌고 가고 싶은 게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중국에서의 인도량이 뭐 좋을 거다 어쩔 거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테슬라의 인도량 진짜 좋을까요, 중국에서? 네, 네. 일단은 테슬라 쪽에서는 이제 3분기 쪽으로 인도량 보자면은 이제 블룸버그 예상치가 한 46만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전에 제가 이제 바이오 쪽 조금 더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송도 1에서 4공장 같은 캐파가 60만인데 지금 5공장 쪽으로 16만 리터가 착공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비교할 수 있을 때 론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캐파 쪽으로는 론자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는 좀 일부분 사실 이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유예 기간이 8년이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사실 성장폭은 CDMO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00만 원대 지금 오늘 이탈은 좀 일부분은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넘어가서 10월 2일 날 인도량 발표가 되고 10월 16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앞서서 올해 1분기 38만 대 그리고 2분기가 44만 대 2개 분기 연속적으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실적을 보였지만은 중국 쪽에서 이제 경쟁 심화라든가 대규모 리콜, 공장 폐쇄에서 사실 낙폭이 좀 과대했지만 이번에 이제 가격을 테슬라 모델 Y라든가 모델 3 사실 이제 히트 메가 브랜드였던 두 가지 제품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사실 인도량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진율로서는 조금 사실 훼손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모델 2가 빠르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판매율로 봤을 때는 50% 이하가 조금 빠지지만은 아까 ESS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ESS의 매출 비중은 6%대에서 올해 3분기 예상으로는 13%대까지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제외하고는 10월 12일에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가 굉장히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주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좀 더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모델 Y가 모델 자체가 노후화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진짜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로 수급이 다시 쏠린다?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게 어떤 부분일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게 CDMO가 될지 아니면 뭐 신약 개발 쪽이 뭐 ADC 같은 그런 항암제 쪽이 될지 어떤 걸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ADC하고 네. CDMO를 좀 더 같이 보는 게 같이 중요한데, 보는 거. 그래서 뭐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도 CDMO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계속 이제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비용이라든가 기술 개발이 좀 난이도가 낮은 CDMO 쪽을 계속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제 CDMO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마진율이 좋은 ADC 항체 약물 접합물 쪽으로도 일단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CDMO에 이제 위탁 생산을 주는 그러한 뭐 밸류체인 구조로서가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부한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 블랙버스터 약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고객사 같은 경우 외부 고객사 같은 경우도 외주의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저는 이제 ADC에 관련돼서 리가켄 바이오를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우리가 그 종목을 뽑자면 굉장히 좀 손에 꼽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CDMO 시장에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좀
뭐 맞는 전략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네. 뭐 두 가지 중에 뭐 2차 전지와 바이오 중에 뭐 이제 우리가 투트랙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좀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한 섹터만 사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이게 11월까지 사실 이어지게 된다면 또다시 빅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성장주가 또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거고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예민하시죠. 네. 예민한데 사실은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이 네. 한해서 이제 그 베리어가 책정이 되는데 사실 최고가 우리가 본다면 한 27%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5천만 원 이상의 비중, 수익을 내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정도로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금투세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들 그렇게 코스닥 시장에는 여파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뭐 11월 초죠. 11월 초에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토론회가 개최가 되고 11월 말에 또 이제 뭐 기재위에서 통과가 되고 결정적으로는 12월 말에 국회 통과가 최종적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11월이 가장 큰 분기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바이오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더 중요한 사항은 반도체의 HBM의 성장 가속도가 가장 이제 포커스로 맞춰져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어 쪽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그렇죠. 나서 2차 전지 바이오 쪽을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끔 투자하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어가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어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뭐 PNT라는 전국 공정 장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셀, 뭐 소재, 이제 공정, 뭐 장비주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연속성 있게 나오는 쪽이 공정 쪽이거든요. 네. 사실 성장 동력도 이제 전고체라는 가장 큰 성장 동력도 있고 증설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공급 과잉 우려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증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 장비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CIS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네. 2분기 영업이익도 2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400%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지금 또 제6공장 증설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국 공정장비 업체로서 진입 장벽이 높은 코터 비중을 확대 기회로 삼고 있는 이 코터 같은 경우는 음극재를 우롱태로 코팅하는 장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해외 배터리 업체의 이제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커싱으로 맞춘다면은 실적주 우리가 재무에 대한 건전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CIS라든가 PNT 이렇게 좀 공정 장비 쪽으로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 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IS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